일단 오늘 방송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은 낙마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이 하나 조금 조회수가 나오는데 요거 잠깐 보고 가시죠.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가 이렇게 못되네요. 쓰러지고 빵 먹고 있어요 지금. 방금 동이랑 이렇게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나도 매일 설사하고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나도 매일 설사하고 살아요. 형님도 누워있고. 내가 뭘 했어? 네? 이름 부르지 마시고. 뜬금없이 막 박인복씨, 그러니까 얘 보니까 뭔가 찝찝하고 막히면 욕을 해버리거나 뭔가 도발하는 거야, 습관이. 이름 부르지 마시고 얘기해봐. 내가 그것 때문에 빙글빙글 웃고 자빠져 있었지? 뭐라고요? 뜬금없이 낮에 그것 때문에 빙글빙글 웃었지. 남편이 지 어머니 지가 나온 구멍 칼로 수신 냈다고 소리할 때 당연히 옆에 빙글빙글 웃고 자빠져 있었지? 누가 그럽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저게 이재명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이재명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근거로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저 대표분들이 졸라게 빨고 있죠. 근데 저 어느 누구도 들은 사람이 없어. 이재명 혼자 말하고 있고 저 당사자들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잖아. 아니 지금 와서 지발려라 자, 막히니까 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씨발려나.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 야 시발려나 누가 그랬냐고요. 이러니까 또 욕하죠. 아니 3시간 동안 울면서 아유 네 우리 잘하도록 해요. 아유 정말 아주버님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 자, 김혜경, 이재명 와이프랑 뭔가 얘기가 전에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 거기서 말을 안 하고 바로 욕을 또 칩니다. 시발려나 아유 부인 단속이나 잘하세요. 김혜경이에요. 이재명 마누라. 야 아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지 나 이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애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 애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죠. 잘하세요. 아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지 나 이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애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 우리 애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죠. 무슨 글? 무슨 글을 썼을까? 당시에 성남 시정에 대해서 이재명과 이재명의 형 이재선은 서로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 요걸로 이제 시정에 관해서 서로 비판을 하면서 사회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시장이 되고서 성남시장에 글을 썼었죠. 시발려나 내가 여기 화내니까 봐, 또 말하기 또 뭐 하니까 바로 욕해버리지. 욕하면서 내가 얘기 좀 하려니까. 예? 너 20년 동안 나한테 피해봤다는 게 뭔지 얘기해봐. 그래서 말 돌리기 내가 20년 동안 나한테 피해왔던 게 뭔지 얘기해봐. 말한 적도 없는데 뭔 개소리야. 얼마나 동호 아빠가 하는 행실이 응?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이 뭐든지 다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눈치 본 적도 많고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막 끊으려고 막. 녹음해서 공개해봐. 물론 이 진짜 엄마 시발려나 녹음해서 공개해봐 하면서 갑자기 막 욕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엄마한테 욕을 했다라는 일부러 액션을 까는 거다. 공개되더라도 이렇게 둘러대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찌꾸멍 찌르면 좋더니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거 갖고 삽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성남시장 최고의 100만 시민을 아우르는 사람 아닙니까? 형도 하나 포용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시민을 아우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시발려나 할 말 없으면 욕해버린다니까.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아니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했어요? 칼로 쑤셔가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응? 얼마나 시댁에 가서 우리 욕을 했으면 이런 편 아이고 병신 형수한테 왜 전화를 해? 응? 얘한테 내 시발려나 네 남편한테 했지? 이제 와서 내 진심이 느껴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보수지 형보수지 내용입니다. 이 편집 없이 이제 그대로 다 집어넣은 거고요. 이랬는데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 자, 이것도 보시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재명이 울먹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연기 참 잘해. 어머니에게 이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형이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해서 지금 어머니한테 지랄 나발을 떨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했다. 지금 엄마한테 협박을 했다. 지금 형이 나쁜 놈이야. 형이 개새끼야. 그죠? 그리고 이재명의 말이 사실이라는 근거로 무조건 맹신하면서 애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형이 어머니한테 보학짓을 시전해서 이재명이 형수 보학짓을 시전했다. 아니 저기 방금 유튜브 보면 내용이 어때요? 말문이 막히거나 거짓말할 때 상대가 말 못하게 입막을 용도로 욕설을 하고 말을 화제를 돌리고 이지랄병 떤 거잖아. 평소에는 말을 그래도 잘하더만. 저는 이거 거짓말 같다. 거짓말 같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서 무슨 씨발 이재명 지지자들은 불행한 가족사니 이걸 갖다가 네가 왜 캐니? 사람이 화나면 그럴 수도 있지. 니는 욕 안 하고 사니? 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던데 씨발놈들아 잘 봐. 이재명 지지자 미친년들아. 자, 아이고 저 댓글이 많이 올랐네. 치즈블루 누나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해일지옥이다. 그러니까 해지구님 협박은 지가 했는데 헐 그 긴 통화 동안 욕뿐이네요. 그죠? 저 내용 말고 이따 보시다 보면 보다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오늘 할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공무원을 동원해서 이재명은 지그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도했다. 지금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서류를 미리 작성한 후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을 동원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요청서를 내게 했고 그리고 시장 권한으로 시장의 직권을 남용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건 왜 그랬는지 그리고 누구누구가 같이 참여했는지 요런 내용들 이따가 뒤에 나오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해도 우리가 경악할 만한 사악함이죠. 근데 형님을 공개적으로 정신병자, 살인자로 매도하고 지금 형님 가족들에 대해서 위해를 엄청나게 가했다. 여기에 대해서 최초로 이야기를 입을 벌린 게 누구냐? 이재명의 조카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주영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주영 작가님이세요.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깠습니다 그냥. 자, 형님 정신병 입증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내용들이 있죠. 요거를 제가 따로 스샷을 떴습니다. 한 개씩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예, 해지구님 충분히 그럴 인간 같습니다. 강제로 입원시키기.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형님 조카딸. 자,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뭐라카냐? 이재명이 명예훼손으로 지랑 어머니를 고소했다가 지그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이재명이 고소를 취하했다. 소송에 의한 피로도를 높여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 아니까 현재까지 이재명은 고인 대신 아버지와 홀로 남으신 어머니에 대한 소송을 취하지 않은 상태다. 아까 이재명이 거기 사과를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소를 취하지 않고 뭔 사과야. 안 그래요? 이때도 소송을 취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소를 취하지 않은 듯하다. 그리하여 이번에 지방선거가 가까울수록 외압을 받고 있어서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기에 부득이하게 이재명과 관련된 글을 삭제하게 되었다. 양해하기 바란다. 남아있는 글들이 많이 없어요. 이재명한테 소송을 많이 당하고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글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구해봤지 몇 개 없는 거를 제가 또 구해왔습니다. 자, 내가 약간 여기로 앉아야겠다. 이재명 부인 강제 입원 의혹 녹취권으로 오늘 실검에도 오르고 떨을 쓰겠다. 아버지 입원을 어머니와 제가 했다고 올리신 증거 어디서 구했나? 이거 증거 자료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재명 트위터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트위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 내용이 무엇이냐? 이재명 형님은 누가 정신병원에 이재명 형님 조울증 치료 거부로 증상이 심해져서 2013년 3월 16일 자살하겠다고 대형 교통사고.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2013년 3월에 자살하겠다고 교통사고를 냈다. 그리고 이상한 기행을 벌였고 폭력, 재산 탕진, 자살 기도를 참다 못한 부인과 조카가 강제 입원시켰다. 지금 조카가 아니라잖아. 그죠? 부인과 조카가 강제 입원시켰대요. 이재명 말에 의하면. 근데 조카가 아니라잖아. 증거를 보고도 안 믿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카가 아니라잖아. 그리고 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법원 자료 이외에는 유출한 적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구해서 고인이 대신 저희 아버지가 허락 없이 당당하게 개인정보를 올리냐. 이거 병원 민원 자료예요. 얘가 병원에 민원을 올려가지고 해서 자료를 받았다. 트위터에 해명을 쓴 내용 중에 2013년 3월 교통사고 얘기 나오죠. 요건 자살이 아니라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다. 절대 아버지는 저희 가족에 대한 기행과 폭력과 재산 탕진이 없었다. 자살 기도도 없었다. 조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의 형 이재선의 딸인 이주영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없다. 없는데 지금 이재명은 뭐라고 했다? 아내와 박인복 씨와 이주영 작가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다. 지금 조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변명하려고 이야기 만들어내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로 폐암 선고받아서 3개월 만에 돌아갔는데 지금까지도 고인에 된 저희 아버지를 괴롭히냐. 2017년 8월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그동안 연락 한 번도 없다가 저희에게 할머니 병원에 계시다고 연락이 오셨지. 저희 아버지 입원권을 알렸고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고소치하를 부탁드렸다. 이에 형님네가, 그러니까 얘네 아버지,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이주영 작가 아버지 이재선이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도 당연히 취하한다고 말했지만 아직 취하지 않았다. 이게 조카의 주장입니다. 무섭죠? 저 쌍욕먹은 형수와 조카가 입원을 시켰다고 처음에 거짓말했어, 트위터로. 그죠? 거짓이에요. 정신병원에 사실을 물어보면 알겠구만. 정신병원에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조카가 벌리고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 이재명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 후에 입원한 건 맞아요. 근데 무슨 조울증이나 무슨 폭력, 기행 때문에 입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이따가 뒤에 좀 더 나올 거예요. 일단 보고 계시죠. 자, 그로부터 3일 뒤에 조카 딸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이재선 씨 강제 입원 사실은 1번 팩트. 이 작가님 묵수로 굉장히 똘똘하신 것 같아. 제가 소송하면서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을 때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요약해서 팩트만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게 솔직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잘 정리했더라. 너무 잘 정리했다. 어쨌든 1번 이재명의 입장이에요. 어머니 요청으로 진단 보호 절차, 진행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춘 강제 진단, 강제 입원이에요. 가능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시행을 안 했다. 이재명이 강제 입원시킨 사실 없음에 대해 반박한다. 우리 가족의 일관된 주장은 이재명이 아버지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움직여서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정황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거다. 아래의 팩트와 같이 8명의 공무원이 서류가 어머니가 작성하기 6일이나 8일 전에 먼저 작성이 되었고 그 후 어머님이 서류를 작성했다. 이재명은 분당 서울대 병원 정신과 의견서를 저 때보다 늦게 쓰여진 어머님의 서류만을 강조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인 공무원들의 진술서와 그를 토대로 한 의사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는다. 김혜경의 전화 녹취로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진단의 의미라 변명하고 있다. 또한 2년 7개월 후에 일어난 2014년 입원 사실을 끌어다가 물타기 하고 있다. 김사랑 작가는 실종 신고해놓고 납치를 그러게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봐야겠습니다. 팩트체크 짧게 해놨어요. 2012년 6월 7일 김혜경 강제 입원 모의한 것을 조카와의 전화에서 실토한 것이 팩트. 요거 이따가 제가 녹음 파일 들려드릴게요. 자, 2012년 4월 2일부터 4일까지 공무원 8명한테 지그 형이 정신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겠다. 그리고 2012년 4월 5일 그로부터 하루 지나서지 분당대학병원 정신과 의사 장재성이 작성한 이재선은 정신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서, 저거를 전날 프린트했다 이거야. 그런데 저 진단서 어디서 나왔어? 그 공무원들이 작성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라는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에 기반하여 내린 진단이잖아. 그러니까 이 진단은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번 4월 10일, 그러니까 애초에 4월 2일 공무원들 작성한 날짜보다 8일 늦은 날짜지. 어머니 구호명이 작성한 아들 치료를 해달라는 진료 의뢰서 날짜. 그러니까 어머니가, 공무원들이 먼저 작성했고 그 다음 어머니한테 작성을 시켰다. 누가? 이재명이. 그래서 서류상 날짜를 확인해보면 공무원이 미리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과 의견서가 쓰여졌고 후에 어머님이 서류 작성한 것이 들통난 이재명의 명백한 거짓말이 팩트다. 차, 이재명 너무 무서운 인간. 소름. 그죠? 이따 보면 더 무서워. 이재명 옆에 새끼들도 무섭다. 이에 한국경제 기사 중 일부 발췌 내용, 처음에는 진술서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이 공무원의 진술서요, 성남시 내부에서 계속 요구해서 써줬다. 악성 민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는 말에 그런 줄만 알고 써줬다. 하지만 민원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사용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무섭죠? 무섭죠? 그리고 여기 악성 성남시에 올린 글이 무엇이냐? 짠! 성남시 시설공단 서비스 정신 어쩌고저쩌고 자, 왜 내 글을 다 지우는가? 그리고 이재명 순회역 어떤 성남시정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죠? 영업장소로 사용된 것을 단속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백모 수행 비서가 자신을 협박한다. 그리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고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백모 수행 비서 이것도 이따가 제가 다뤄볼게요. 실제로 이재명의 형은 협박을 당했습니다. 자, 백모 이재명 성남지사 수행 비서가 자기를 욕하는 내용을 올린다. 그리고 자신을 협박한다. 요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진술서도 있어요. 이거 진짜 이대로 고소장 그대로 작성해도 돼. 자, 진술서 공보관실 성남시 공보관실이에요. 행정 7급 성남시에 말한다. 답변 내용에 관련 전화통화에서 당신은 간첩이야 권력의 하수인이야 등은 황당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며 통화자의 이름을 부르며 안기부에 고발받았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리기도 하는 등 다소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였음. 지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재명 형의 진단서를 받은 거야. 저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고서. 그런데 그런 내용이 민원 내용 중에 없잖아. 안 그래요? 제가 요 통화 내용이 얘기 나오죠. 요것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다.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지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이게 뭐냐? 이재명 지사 조카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밤에 전화와서 이재명 와이프 김혜경이가 밤에 전화와서 야 너희 아빠 미쳤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무슨 소리야 숙모님 제가 모르니까 저희 집에 왜냐면 얘가 그때 대학교 다니면서 미대생이에요. 작품전 준비하느라고 자취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상황을 잘 모르니 우리 어머니에게 확인해보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집에는 아무 일 없으니까 너는 그냥 작품전에만 집중해.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하니까 제가 숙모님 이런 문자를 왜 나한테 보냈냐? 숙모님은 진짜 어른 아니시다. 왜 조카들한테까지 이런 문자를 보내냐? 라고 문자를 보내고 애가 피곤해서 이제 잠들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와서 김혜경, 이재명 와이프가 전화가 와서 이질할병을 떨었다.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어른은 아니다. 이제 그 얘기에 꼽혀갖고 한 거예요. 영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와 전화 면허를 가지고 있니? 그래 어떤 엄마가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랬지.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 내가 얘기했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너가 생각한다고 해서 작은 엄마가 얘기 안 한다고 그랬지. 판단한다며. 네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집안에 아니에요.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여기서 빡쳤어요. 여기서 이제 자백이 나온 거야 이제.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가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 작은 아빠가 누구냐? 이재명. 강제 입원되면 너 때문인 줄 알아.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일 때문에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내가 강제 입원 시켜줄게. 입원 내가 말렸거든? 한 번만 더 듣고 일단 닫죠.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와 졸라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뭐 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정황적으로 상식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면 야 이재명이 진짜 했구나. 저거 인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지자 새끼들은 도대체 머가리가 얼마나 깨졌길래 아직도 이재명의 슬픈 가족사를 건들지 말라. 슬픈 가족사야 이건 악행이지? 멀쩡한 지구형을 정신병원에 자기가 성남시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걸 가지고 캐니까 지구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고 준비를 했던 게 악행이지. 이게 어떻게 슬픈 가족사야.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나버님 정신병원에 진짜 정신병자 한 명도 없다. 그죠? 멀쩡한 사람들이 정신병자들한테 당해서 정신병원 간다니까. 정신병자들 천지도 안 하면 이재명이 정신병자 같아요. 어떻게 아무리 돈이 좋고 권력이 좋아도 지그친형한테 저럴 수 있나. 인간 새끼 아니다.
지금 정말 싫다님이 어떻게 저런 새끼가 대권 후보 1일 수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이 지역이 다 찢어져. 그러니까요. 머가리가 찢어졌다. 깨진 게 아니라 쟤들은. 리찬이가 조폭이 대통령 되면 안 찍을 사람 숨통 쪼일 듯 하니까. 안 찍은 사람 전부 다 정신병원 감금되는 거 아니야? M님 이해할 수 없네. 그죠? 덜덜덜덜. 로제빵님 숨 막히네. 핑크님 진짜네요. 무섭다. 예, 기가 막힙니다. 요거 굉장히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긁고 왔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죠.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의혹. 진실은 강제 입원 의혹 집중 추적. 진실은 무엇인가? 자,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불이 붙고 있다. 여기에 아까 방금 제가 틀어드렸던 이재명 마누라 김혜경 녹음 내용이죠.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너희 아빠 이재명이가 하는 거 내가 말렸어. 그런데 입원되면 너 때문인 줄 알아라. 허위사실로 했지? 너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이재명 지사가 이재선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던 사실을 김씨가 스스로 밝힌 거 아니냐? 이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슬픈 가족사로 아름답게 포장을 할 수 있어? 미친놈들. 이 소름 돋는 것을 졸라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어. 미쳤다. 여기에 이재명이 뭐라 했나?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 형제 등이 왜 마누라와 가장 고통을 받았을 딸이 가만히 있는데 왜 어머니와 형제 등이 4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이재선 씨의 정신진단 관련 논의를 진행한 후 6월달에 녹음된 것. 개소리야. 강제 입원은 정신진단을 잘못 말한 것. 잘못 말했대.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공무원들이랑 그걸 했었잖아. 안 그래요? 자, 하지만 경제신문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재한 결과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다. 이재선 씨와 가족이 모르는 상황에서 정신병원 입원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드러났다. 졸라 무섭죠. 정말 싫다님이 오늘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 이재명 지지자에게 협박당했다네요. 진짜 족밥 새끼들이 미쳐가지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아니라 그거 아니야? 국제파. 성남시 국제파. M님 오메 무섭다. 여러분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내용 계속 가면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있었나? 아까 조카 발언이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2012년 4월 10일 이재명 지사, 이재선 씨 형제 모친 구모씨 성남시 건강센터에 의뢰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의뢰서가 뭐냐?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으니 도와달라. 여러분 이따가 제가 자료를 까겠지만 조울증과 우울증 없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저 때는 없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교통사고 이후로 그 고통과 그 장애 때문에 정신병원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때문에 입원한 것이지 우울증과 우울증은 없는 병이다. 거짓이에요. 거짓 의뢰서를 제출했다. 의뢰서는 이재명을 제외한 형제 나머지 3명도 서명했다. 모친과 형제들은 이재선 씨 가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재선 씨 모르게, 이재선 씨 가족 모르게 이재명과 이재명 형제, 이재명 엄마가 작당해서 이재명의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 맞잖아요. 그죠? 당시 이재선 씨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 이재명 지사 성남시정을 비판하는 입을 막기 위한 시도. 이재명 지사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의뢰서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가족들에 따르면 이재명 형제들의 사이는 2010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 직전 이재선에게 출마 포부를 밝혔고 이재선씨 지금 돌아가셨어요.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성남시 영남 향후회를 중심으로 동생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재선은 요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후벼파고 자 그리고 이재선 씨는 동생과 통화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루에 최대 23건의 비판글을 성남시청 게시판에 게재했고 공무원들에게 전화해서 이재명과 통화를 요구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형은 예수나 부처의 동격이라 주장하는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정 거기 올린 거 보셨죠? 왜 성남시가 시정을 이따로 하냐? 모리토리움 이거 맞느냐? 그리고 성남시장 비서관이 나를 협박하고 있다. 아니 이거 민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성남시청에? 안 그래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내가 간첩이어서 구속되었다고 국정원장이 사주에 형이 확신을 갖고 퇴진운동을 하려고 했다. 이건 거짓말이지. 주장이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요 내용도 한번 봐볼까요? 잠깐만요. 요 내용이 어딨냐면은 요것도 통화 내용에 다 있다. 아 이건 이따 들려드려야겠다. 일단 요거는 넘어가고 일단 이건 전부 다 이재명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형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는 그때는 정신이 멀쩡했다.
모친구 구모씨가 이재선에 대한 정신치료 요청서를 성남시청 건강시 제출한 것을 두고 이들 형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센터에 의뢰받은 지 4개월 정도가 지난 2012년 8월 이재선씨 정신병원 입안을 지방자치단체 장인 이재명이 당시 성남시장에게 요청하는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발급했다. 실제로 이재명이 최종 서명만 하면 강제 입원이 이루어질 판이었다. 그래서 입원이 성사되지 않았다. 서명을 안 해서. 너무 부담이 크고 무리한 결정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지랄병 안 떨었으면, 그리고 얘네들이 이재선 가족들이 미리 알지 못했으면 실제로 입원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왜 형수에게 욕설을 퍼먹었냐? 욕설 파일이 터져나왔다. 블라블라블라.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 모친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점과 여기에 이 지사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재선이 격분해서 이재명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7월 6일 이 지사가 이재선씨 부인이자 형수인 박모씨에게 전화로 막말과 욕설을 장시간 퍼부었다. 형이 연락을 안 받고 계속 성남시에 글을 올리니까. 아까 녹음 파일 들으셨죠? 우리 애기 아빠가 성남시청에 글 올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글 쓴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얘기하니까 답변이 뭐야? 씨발야! 욕해버리잖아. 답변하기 불리하면 욕해버린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지사의 이재선씨 모친 폭행 논란이 터져나왔어. 이씨 7월 15일 정신과 치료 의뢰서를 낸 경위를 묻기 위해서 모친 집에 찾아갔다가 형제들이랑 실랑이를 벌여서 모친 폭행 논란을 낳았다.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이 엮어서 이야기하지만 날짜를 봐보세요. 7월 15일, 7월 6일 욕설이 먼저야. 폭행 논란이 먼저가 아니라 모친을 폭행하고 모친 어디를 칼로 쑤셔갖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은 이재명 혼자 주장하는 거다. 당초 자신이 형수의 욕설을 퍼본 것과 관련 형인 이재선 씨가 모친을 때려 홧김에 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이다. 따져보면 형수 욕설이 먼저 발생한 일,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 11월에 지병으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재명의 형은. 성남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아까 조카도 얘기했고 조카가 내밀은 가진 증거에도 자료가 나왔었다.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불행한 가족사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지. 이재명이 막무가내로 즉의형을 정신병자 또라이로 만들어버린 거잖아. 그리고 가족들을 졸라게 괴롭힌 거고, 여기에 이 지사를 중심으로 성남시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나타난다. 여기에 4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등에서 민원인인 이재선 씨를 상대했던 공무원이 쓴 글이다. 진술서를 모으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당시 82세인 노모가 나흘간인 짧은 기간 동안 성남시 공무원 8명이 일일이 접촉해서 진술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것들이 냈다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말해, 민원인이 아무리 이상해도 보수적인 성향인 공무원들이 정신병원 입원을 권하는 의뢰서를 써준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진상 민원인들은 억수로 많아요. 근데 제 정신병원에 넣어야 된다고 누가 그 의뢰서를 써?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장이든 이재명 지사의 의중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공무원이 뭐라고 그러냐? 처음에는 진술서를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성남시 내부에서 계속 요구해서 써줬다. 공무원 한 명, 진술서를 작성한 공무원 한 명이 성남시 내부에서 요구해서 써줬다. 악성민원을 중단하기 위해서란 말에 그런 줄만 알았는데 민원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사용될 줄은 꿈에서 상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몹시 불쾌하고 당황스럽다. 자, 졸라 아수라 아니에요 이 새끼? 그리고 이재명 지사 교통사고로 물타기 하나. 자, 여기 뭐냐, 형수와 조카 서명이 적힌 국립부곡병원 입원 동의서 사진과 함께 형님은 조울증 치료 거부로 증상이 심해져서 2013년 3월 16일 자살하겠다고 대형 교통사고와 기행, 폭력, 재산 탕진, 자살 기도를 했다. 참다 못해 형수와 조카가 강제 입원시켰다라는 글을 올렸다 라고 이재명이 주장했는데, 요거는 뭐 뒤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요거는 아까 조카 SNS 보면서 제가 얘기해줬죠. 아니다, 저 입원 시점은 당시가 아니라 한참 뒤의 시점이다. 교통사고 난 뒤의 시점이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너희 말대로 조울증이 생겼다, 정신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정신병이 생긴 거는 강제 입원은 훨씬 전의 이야기고 너희들이 하도 지랄병 떨고 난 뒤에 생겼어도 정신병이 생긴 거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이 직접 증언하잖아. 기행도 없었고 재산 탕진도 없었고 자살 시도도 없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이다. 그 뒤에 정신병원에 입원의 동의서를 써준 것은 자신들의 아버지 이재선이 교통사고 트라우마로 힘들어하셔서 그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신 거지. 조울증, 우울증, 자산시도 거짓말이다. 폭행, 기행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앞에 이재명이 형제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친형 이재선을 입원시키려고 했던 것이, 시도했던 것이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죄가 따로 있는 거고, 이 뒤에 형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은 교통사고 난 이후의 트라우마 때문에 입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은 별개예요. 별개인데 이재명이 두 개의 사건을 같이 엮어서 한 사건인데 자기 형의 와이프와 아내가 동의해서 입원시킨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개구라를 깐 겁니다. 무섭죠? 무섭죠?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의사는 어디로 사라졌나? 이것뿐만 아니라 임의로 분당 서울대병원 명의로 소견서를 작성해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발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장모 씨는 분당 서울대병원 의사신분으로 당시 성남정신건강센터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분당 서울대병원과 촉탁직 계약이 체계된 이후 주위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친분이 있던 의사들 가운데 현재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야, 이 마티즈 당한 거 아니야? 마티즈 당한 거 아니야? 의사가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지는 일이 흔합니까? 흔합니까? 자, 그리고 이재명 모친과 형제들이 이재명이 우울증과 가진 정신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면서 요청서를 썼잖아. 그런데 그 요청서가 2012년 4월 10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의견서는 4월 5일 날 접수됐다. 4월 5일 날 접수됐다. 그러니까 이재명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가기 전에 미리 썼다. 누가 시켰을까? 누가 시켰을까? 누가 시켰을까? 그리고 일단 이게 있더라도 강제 입원이 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자, 정신보건법을 이용한 강제 정신병원 입원은 대부분 가족이나 보호자가 주변에 없는 무연고자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방치했을 때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물론, 본인은 물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적용되는 사례는 내가 아는 한 없다. 그런데 이재명이 하려고 했어. 서명만 하면 됐어.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입원을 시키려고 이 자료들을 만들어 놨다. 야, 이 무섭죠? 그런데 분당 보건소장 왜 도중에 교체했나? 자, 김 씨는 이재선 씨 가족이 구모 씨가 분당 보건소장에서 수정 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보건소장들과 식사한 자리가 있었. 여기는 이재선 씨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라는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실행하지 않았더니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냈다. 여러분, 이재명이 시켰다. 이재명이 시켰다라는 증언을 이재명 모친이 했어요. 이재선 씨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라는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실행하지 않았더니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냈다. 무섭죠? 그래서 얘를 대신해서 분당 보건소장이 된 이 씨는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를 도왔던 인물이다. 보건소장이 된 사람도 이재명 지사를 도왔던 인물이다. 그래서 이재선에게 만나자고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어떤 빌미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안 만났다. 안 만났는데 진단이 나왔어.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냔 말이야. 안 그래요?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모두 털어놓겠다. 자, 무섭죠? 야, 이 무서운 새끼들 하면서 이재명을 빨아주는 또 언론들 있지? 뭐라 그러냐? 이재명 형님 정신병 입증 스모킹건을 제출했다. 자, 국립부곡의사 2012년 과잉행동 등 증상, 2014년 재발, 2003년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병원 질환이 없었다는 검찰의 공소 논리와 배치된다. 그런데 여기 어디냐? 뉴시스가 어디냐? 지금 김만배 머니투데이가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 중에 한 개다. 뭔가 이때부터 짜옹이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예, 반박 뉴스 봐드릴게요. 자, 중앙일보요. 이재명 형 강제 입원 시도 때는 심리 보고서에 비교적 정상 내용이 없었다 이거야. 조울증 연관 단어 관찰이 전혀 안 된다. 거짓말이다. 저 뉴스 거짓말이다. 여기 조울증과 관련된 단서들 특별히 관찰되지 않고 있다. 피검자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직,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상태로 판단된다.
그리고 의학적 효력이 없는 의사의 의견서다. 지금 쟤네들이 쓴 거예요. 쟤네들이 쓴 거. 지금 꼴린 대로 쓴 거야. 얼굴 한 번도 안 본 그 성남 보건소에서 쓴 내용이 지금 조울병이 있다. 정신건강센터 정신의학과 전문의 평가 의견 다르다.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의 의견서 의학적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 문건은 평가를 통하였으며 의학적 효력이 없으며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거쳐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근거로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거야. 졸라 웃기죠? 자, 요거 잘 정리돼 있네. 자, 4월 2일부터 5일까지 공무원 8명을 통해서 얘가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피해 경험 진술서를 작성하겠다. 이재명이 시켰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얘도 공무원을 먼저 움직인 거지, 이재명이. 그리고 4월 5일날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조울병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뜬금없이 얼굴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이 공무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4월 10일날 이재명 지사 모친 형제 정신치료 의뢰서 작성을 했다. 5일 최초부터 8일이 지나서 의뢰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병원에서 냈다. 졸라 웃기죠? 그리고 6월 6일 이 지사 재선씨 통화 과정에서 너부터 정신병원 집어넣을 거야. 요게 나한테 있을 건데 정신건강센터 성남시장 앞으로 재선씨 진단서 발송 8월 2일날 그리고 임상심리사 재선씨 조울증 없다. 그리고 13년도에 사고 나고 14년도에 부인과 딸 동의하에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재명이 강제로 입원시키려던 시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이재명이 해명으로 내놓았던 딸과 마누라가 넣었다는 얘기는 개구란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사진이라도 띄워놓고 해야겠다. 잠깐만요. 이재명이 먼저 말을 했어요. 너이 새끼야, 네가 정신병자 아니야? 너가 정신병자야. 알았어. 내가 새끼야 정신병원에 가서 내 무슨 감정 받고 너부터 집어넣을 거야, 개새끼야. 집어넣어. 새끼야, 걱정하지 마. 그 감정 받고 너부터 집어넣을 거야, 개새끼야. 알았어. 내가 새끼야 정신병원에 가서 내 무슨 감정 받고 너부터 집어넣을 거야, 개새끼야. 내가 정신병원에 가서 먼저 감정 받고 너부터 집어넣을 거야, 개새끼야. 지금 이렇게 했었죠.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재명은 공무원들을 먼저 동원을 해서 형님 정신병원을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 미리 피해 사실 서류를 작성한 후 분당 정신병원에 의사 소견서를 받고서 그 뒤에 부모님과 형제들을 동원해서 의뢰서를 냈다. 요게 시장 직권 남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형의 부인과 조카가 동일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2년 뒤의 이야기다. 2년 뒤에 형이 사고 나고 1년 뒤에 형이 사고 난 뒤에 그 뒤에 사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것이지 이 당시에 이재명의 말대로 형이 조울증이 심해서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 이야기는 저그들이 먼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형을 이재명이 입원을 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이재명 형이 어머니 집을 찾아갔고 형제들과 실랑이를 벌리다가 어머님에게 목딜 떨미가 한 번 맞았나봐. 딱 한 번 맞았나봐. 2주밖에 안 나왔어요. 제 진단서도 갖고 있어. 2주밖에 안 나왔는데 요건 얼떨결에 맞은 거 가지고 집어넣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지 막 주먹 갖고 뚜까 팬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에 자기가 분노해서 형수한테 욕설을 했다는데 형수한테 욕설한 거는 이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시 얘기하면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그 다음 형수 쌍욕, 그 다음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사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여권 1등 대선 후보다. 졸라 골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경악할 만한 사악함 아니겠어요?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하고